선생님이 이제 3월이잖아요. 그쵸.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니까는 이게 뭐 유치원 보내랴, 어린이집 보내랴, 학교 보내랴, 아침마다 집집마다 전쟁이거든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죠. 특히 뭐 초등학교를 첫 입학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처음 보낸다든지. 항상 그 첫 다리에 되게 맞아요. 힘든 것 힘들어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을 네. 주제로 해볼 건데요. 네. 새학기 증후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있는 건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성인들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새로운 조직 개편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두통도 생기고 뭐 잠도 잘 안 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할 때 느끼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그럼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나요? 아이들은 주로 신체화 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좀 모호한 신체 증상을 계속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평소에 안 그러던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하는 이제 기분 변동을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걱정이 좀 늘어나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갈 준비를 굼뜨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일 때 이걸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급성이라고 하면은 한 달 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잖아요. 애들이 확진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등교하자마자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뭐 확진돼서 일주일 동안 못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우리 그것을 이제 적응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죠. 그 옛날 우리 시절에는 엄마 배 아파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은 등짝을 한 대 쏘시고 달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약간 푸시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네네. 요새는 또 코로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진짜 아픈 건지 약간 그쵸.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거 꾀병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픈 경우가 더 있어요. 성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 속이 쓰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와 심리가 성인보다 훨씬 분화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원인들이 뭔가 불편한데 그거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고,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 복잡한 마음이 내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명확하게 자기도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그쪽이 불편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머리나 배가 아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뭐 두통이나 복통을 얘기할 때 이게 꾀병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직접적으로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말을 못하고 머리가 아픈 걸 빌어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희 병원에 온 사례 중에 하나는 신학기여서 아이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새학기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니까 당연히 아플 수 있어.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엄마가 뭐 계속 이제 심리적인 그런 치유만 해주신 거지, 알아주기만 하고. 괜찮고. 그랬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뇌염이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네네.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만 이런 증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뭐 밥을 먹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만화 영화를 볼 때도 그러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마냥 새학기니까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에 이러고 있으면 네. 학교에 보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네. 이게 진짜 그렇죠. 고민이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부모님이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부모님이 보시는 아이의 평상시 컨디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만화 영화 보고 밥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배가 아파한다. 그리고 배를 아파하면서 사실 뭐 한쪽으로는 TV를 계속 보고 있다. 뭐 느껴져. 네네. 이런 이제 아이의 모습을 좀 관찰을 해서 실제 아이가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컨디션이 처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이가 가기 싫어해도 일관적으로 계속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초기 적응 시기에 이게 내가 좀 더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갈 수도 있다, 안 가도 된다, 그것 이게 때문에 맨날 고민할 학습이 수 있거든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한 기준, 막 처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활동에 지장이 있을 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일관적으로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다. 이거는 너와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까지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걸을 수 있다면 일단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너가 너무 계속 아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한테도 말해둘 거고 만약에 너무 컨디션이 가도 안 좋으면 양호실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요런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야, 너 그 정도 아픈 건 가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호소하는 이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부모가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는 하지만 너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엄마는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가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보내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의 컨디션이다 하면은 일관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실갱이를 하는 경우는 아침 시간이 사실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시간이거든요. 출근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너무 조급해져요. 얘를 빨리 보내고 나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윽박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랑이는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호소를 하든 어떻든 간에 부모가 관찰하기 괜찮으면은 이제 이때는 별로 대꾸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침 시간에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양말이 어떻다 저떻다 할 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입을 대기 시작하면은 애가 또 한마디 하죠? 그럼 엄마 또 한마디 하죠? 근데 아이한테는 그게 이득이거든요. 계속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는 이제 실랑이 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물이라든지 뭐 신발 주머니, 그다음에 책가방, 뭐 입을 옷 같은 것도 그 전날에 그렇죠. 미리 다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엄마가 약간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고 말이 계속 섞는 순간 그게 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달 내면 잘 적응을 해요. 1학년 입학했을 때는 1학기 정도는 학교 적응하는 걸로 보호자분들한테도 말씀을 워낙 그렇게 단체가 크니까. 네, 드리고 선생님들도 사실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1학년은 1학기 정도 전체를 적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좀 변동이 많고 좀 들쑥날쑥 할 때는 다른 학년들도 사실은 좀 적응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기는 해야 되겠죠.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불안은 사실은 굉장히 인지적인 과정이거든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 일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인지적인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 연습 많이 하고 가면은 그렇지. 떨리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집에서 리허설을 많이 해주시고 혹은 미리 가서 예행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 화장실 예행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새로운 가죠. 교실에 갔을 때. 그래서 화장실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에 갔을 때. 선생님 같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몇 명 이제 키워본 부모님은 셋째를 보낼 때는 뭘 연습시켜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알죠. 근데 이제 첫째를 보내는 경우는 부모님들도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같이 적응해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의 불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불안입니다. 항상. 그래서 간혹 아이들보다 더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한 요 정도 걱정했는데 딱 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 이거 약간 좀 무서운 건가 보다 하면서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엄마가 괜찮아. 뭐 실수해도 돼. 오늘은 그냥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네 하고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그거를 아이에게 너무 티를 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요번에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항상 물어봐요.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혼자 갈 법도 한데 계속 보호자한테 같이 가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까지 뭐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지. 네네.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적응 정도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애들은 되게 쉽게 적응하는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학년이 높아져도 매달 3월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되게 긴장이나 불안이 높은 친구인데 야, 한 달 해줬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너 혼자 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큰 변화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단계식 조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실 앞까지 데려줬다면 그 다음에 좀 적응을 하면은 교실이 보이는 복도, 그 다음에는 이제 계단 아래, 그 다음에는 중문,
그 다음엔 교문.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식으로 아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럼 오늘은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새학기 증후군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